네, 오늘 의료 한류에 대한 얘기 앞서서도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좀 이쪽 부분이 강하게 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2의 중동붐, 한국 의료를 통해서 견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동 쪽에서 워낙 우리 의료진들의 기술력이 인정받게 되면서 중동의 왕가들, 이런 쪽도 우리 한국 병원들 입소문이 타고 있으면서 많이 병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엑스 의료기기 박람회가 어제 끝났는데요. 저희 헬스케어 캘린더라는 코너가 신설됐죠. 지난번에 한번 그 일정에 대해서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이번 달 24일에 화요일에도 헬스케어 캘린더 코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에 집중해봐야 하는 그 헬스케어 관련 일정들 다시 한번 24일에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테마 오늘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와 함께 하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시장에서 22 정책이 이제 이번 달부터 개시가 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급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어떤 변화 흐름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사실 채권 매입이 시작이 되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던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샀던 자금들의 출처를 좀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은 이제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채권 매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액티브형 펀드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환율이 급등을 했었던 스위스 쪽에서의 그런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독일계 자금, 그리고 인터내셔널 펀드라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준이 미국을 기준으로 붙여졌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자금들을 인터내셔널 펀드라 그러는데요. 그 자금들도 국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의 특징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 다른 섹터들도 자동차를 본다면 현대차,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화학, 조선 이쪽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죠. 제가 주말에 한번 이렇게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조선 3사를 다 합쳐도 하이닉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조선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 PBR이 낮은 종목들로는 좀 제한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럽계 자금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지만 액티브 쪽으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일처럼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일정 부분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럽계 자금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들어올 것이다. 저 PBR 종목보다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수급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되네요. 네, 최근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금일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선 정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는 2000선을 전주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었고요. 금일도 2000선 부근에서 머물면서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가 굉장히 좋고 거래량 증가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시작됐던 정부의 그 배당에 대한 그런 유도, 그러니까 배당을 굉장히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가 나오면서 배당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배당금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부터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린다면 평균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6.5조 원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좀 메말랐을 때는 4조 원 이하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조 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제는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발맞춰서도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박스피를 돌파하게 된다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증권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사실은 증권주는 중에서는 그 큰 종목들, 그러니까 좀 대형사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 자체도 대형사들 위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런 대형사들의 수혜가 좀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메리츠 종금증권처럼 뭐 이게 빅5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리테일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런 소수의 증권사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있는 NH투자증권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월 1일자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큰 증권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든지 자산 총액 모두 다 가장 큰 증권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구조조정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1월 달에 통합을 완료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증권사로 올라가게 됐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회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주가 하지만 현재는 어떤 또렷한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해 워낙 잘 달렸던 증권사고요. NH투자증권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시세를 한 차례 석 달 정도 보여주다가 지금 이후에는 좀 상단에 걸려서 12,000원대 후반에서 걸려서 서너 차례 좀 되밀려 내려오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나 부담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박스권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개인들 자금이 이탈한 게 증권주들에는 가장 좋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야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감소를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당연히 감소했고요. 그리고 펀드 자금까지도 많이 줄어들면서 펀드도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 자금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줄어드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는 유동성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배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증권주들이 어느 정도는 다시 성장 가도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사들별로 좀 추세가 특징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사들 특징을 뚜렷하게 만들고 강점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죠. 지난해까지 워낙 구조조정이 심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특화된 사업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NH투자증권 일단 M&A를 해서 새롭게 이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가져가게 될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NH투자증권은 이제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을 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B 쪽의 강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 쪽에 있어서 이제 좀 강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린다면 절세 그리고 배당 관련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산들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KRX가 공공기관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쪽 지분도 굉장히 좀 자산으로서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해외 유수의 그런 거래소들과 비교해서 저평가를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증권사가 합병을 해서 지금 NH투자증권이라는 그런 하나의 증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분이 7%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현금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권형 수익증권 그리고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같은 이런 좀 특화된 이쪽에 대한 펀드가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지수형 ELS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수형 ELS 같은 ELS와 같은 이런 상품들은 대형사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품인데요. 뭐 판매하는 그 ELS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금리라든지 마진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상품들 위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최근의 그런 증권사들 트렌드에 맞춘다면 뭐 대형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NH투자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KRX 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팔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채권형 수익증권, 하이힐드 펀드, 지수형 ELS 뭐 이런 거 알려주셨는데 요즘 뭐 특별히 각광을 받거나 투자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금융상품은 뭘까요? 이 세 가지 모멘텀 중에 어떤 게 좀 강한 모멘텀이 될까요? 뭐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들이 작년까지는 사실 좋았었죠. 공모주 쪽에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는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SDS 같은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하지만 금년에는 작년만큼의 그런 대박은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형 ELS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지수형 ELS는 뭐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관련한 DLS 같은 상품들 아니면 해외에서 원유 관련한 뭐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이런 쪽으로도 거액자산가들의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 있어서의 그런 ELS나 DLS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조금 눈을 돌려봐도 그런 좋은 수익률과 그런 좋은 뭐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곳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NH투자증권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주가는 12,000원대 후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을 3번 정도 도전을 했다가 현재 또 12,000원대 주가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권을 좀 뚫을 수 있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뭐 지속적으로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협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뭐 복합 점포 그리고 지역 농협과의 그런 시너지까지 기대가 되면서 뭐 좋은 모습들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수가는 12,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적어도 한 6월 정도까지는 14,000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나요? 네, 투자 포인트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농협은행과의 그런 복합 점포 그리고 지역 농협 자산이 한 3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시너지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의 증권사로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12,000원대 후반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숨겨져 있는 테마 300조 원 규모의 지역 농협과의 시너지 기대 업계 1위 증권사였습니다.